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70회 7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자기 광고가 나와서 제가 광고에 대한 좀 비판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조기 유학 그 이야기가 신문에 좀 나오네요. 포털 사이트에. 그래서 이것들 봐라. 좀 이상한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나 보지 그쪽 애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까보겠습니다. 보니까 캐나다로 부모가 유학을 갈 경우에는 자식들이 공짜다, 그래서 뭐 부모들이 존나 보낸다, 이런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을 듣고 나서 황당한 게, 옛날부터 그랬어 임마, 이 새끼들이 아주 웃기고 있어요. 미국은 9/11 2001년도에 그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친척이 살던,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부모님, 그러니까 친척이 뭐 당연히 자식을 갖다가 입양하면 몰라도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경우에 그 아이는 그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미국에 친척이 있으면, 잠잘것만 있으면은 미국의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었어요. 미국의 공립학교도 정말 유명한 아주 좋은 공립학교가 있다는 거, 무조건 사립학교가 다 100% 뭐 하버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 앤도버 같은, 엑스트라든가 앤도버 이런 최고의 명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의 명문 집안 아이들이에요. 명문 집안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 대학교를 가는 게 실력으로 거의 가지는 않아요. 그냥 뽑아줘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기부를 했고, 그 할아버지가 기부를 했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아주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그 학교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앤더버, 엑스터 이런 학교에서 하버드, 예일 갔다는 애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갔을까 아니면 그냥 갔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 부시 같은 애들은 예일 대학교를 갔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서 대학원 나왔는데, 부시는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시가 앤더버인가 나왔던가 엑시터 나왔던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와중에 부모님이 아무 뭐 특별히 뭐 일반인이고 뭐 그런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럴 경우는 특별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유학생이 조기 유학을 공립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엄마 아빠 누군가가 F1 비자를 받아서 학생으로 미국에 갔을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당연히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F2 비자를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근처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캐나다에 많은, 보니까 뭐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원래 말을 하기엔 좀 그런데, 엄마들이 먼저 조기 유학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통계적으로 이제 아빠들은 일을 하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조기 유학을 떠나는데, 엄마가 F1 비자, 캐나다는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뭐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데 걱정인데 어쩐 개소리를 하는데, 일단 뭐 영어 연수를 해도 학생 비자가 나오니까 영어 연수 끝나고 나서 뭐 대학을 가면 되니까, 아이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당연히. 근데 조기 유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간다 그러면 이제 12년이죠. 근데 반이다 6년이죠. 그거의 반이다 3년이죠. 조기 유학이 끝날 때까지 부모가 있겠다, 이런 뜻 같은데, 또는 엄마도 공부하고 아이도 공부해서 아이가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사립 국립 뭐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외국 학생이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학비가 똑같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돌아온다, 아니면 엄마도 계속 공부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엄마가 떠났어요. 아니면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떠났어, 엄마가. 그러면 결론은 엄마가 낸 학비만 내고
살면 끝이야? 그러면 아이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안 들어? 뭐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책도 안 사고 옷도 안 입어? 아이도 돈이 들죠, 당연히. 그렇겠죠? 학교가 이제 공립학교니까 정말 쌀 수 있겠죠, 당연히. 완전 공짜다 이런 말은 이제 못 하겠어요, 사실은. 정말 정말 싸다, 무지막지하게. 아니면 이제 뭐 공짜일 수도 있고. 그럼 점심은, 식사는, 밥은 밥도 공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공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갈 거죠. 그 아이가 만약 12살 미만인가? 아마 캐나다도 비슷할 거예요. 미국이라서. 미국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함부로 돌아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픽업하고 데려다 주든지 데려와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한마디로 엄마가 공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수업 시간 내에 그 아이의 일을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학교 빼먹고 갈 수 있죠, 당연히. 랭귀지 영어 연수를 받는 기간은 보통 2, 3년. 맥시멈이 2년인데 거기서 무슨 이유를 대서 이제 3년 정도 한다. 3년 동안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무조건 마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계획이 돼야 되죠. 아시겠죠? 또는 그 중간에 이제 엄마가 아이 일을 너무나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빼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근데 영어 연수 말고 영어 연수를 했는데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 아직 안 했어. 나이가 어려서.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죠. 예? 대학교를 지원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 대학교를 지원해서 들어갈 때 현재 그 아이의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 아이의 학교 근처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거기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대도시라고 하겠죠. 밴쿠버라든가 토론토라든가 이런 데 가겠지. 그런 데 가야지 안전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거리가 삼각편대를 이뤘다. 거리가 좀 멀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에 캐나다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얻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누구 엄마, 먼저 간 사람. 근데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라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학교, 자신의 아이를 보낸 학교가 레벨이 낮다든가, 좀 별로 자기 생각에는 좀 만족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 그 지역에 배당받는 거니까. 아시겠죠? 지역에 배당받는 거예요.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무슨 공짜로 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엄마가 우리 학교가 레벨이 좋아지도록 반대로 또 레벨이 좋아지도록 소개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제 많은 똑똑한 유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외로우니까 다른 한국 유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찾아온 부모님이라든가 누구에게 우리 학교 좋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겠고, 또 자신의 학교가 나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학교 좋아요 와서 공부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정말 좋은데 다른 한국 학생들하고 말하는 거를 대화하면 혹시 영어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의해서 우리 학교 별로 안 좋아요, 뭐 왜 우리 동네 이사 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A란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떤 A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더니 다른 엄마들끼리 뭐 교회에서 만나겠죠, 대부분 만났더니 그쪽에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이런 식으로 개무시를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엄마가 열이 받쳐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갖다가
좋은 대로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돈이 또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교가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상업고등학교,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야간 고등학교, 야간 중학교, 뭐 야간 초등학교 그 정도 레벨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는 지역이야.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와, 이 학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낙서가 돼 있고 막 벽에. 그럼 우리 아이를 갖다 캐나다 유학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죠. 근데 이사 가는 순간 그 지역은 비싸다 이거죠. 한마디로 물가가 비싸. 집을 갖다 샀다 그러면 집값이 비쌀 것이고, 집을 렌트했다 그러면 렌트값이 비쌀 것이고, 당연히 그 뒤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리 집을 선점해 놓고, 그 캐나다에 집을 선점해 놓고 한국에서 오는 유학 오는 부모들에게 집을 빌려주겠죠. 그러면서 반은 은행에 빚을 갚고 반은 자기 수입을 챙기는 거지. 그럼 결론은 아무 자신의 돈 뭐 땡질 한 푼 안 쓰고도 집 한 채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경우가 맨하탄 같은 경우에 비일비재하죠, 사실. 홈스테이라든가 뭐 하우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에어비앤비라는 그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집 렌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집에 몰기지가 남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내줄 것이냐? 여행 온 사람이 내준다, 이런 뜻이죠. 한 커플만 와도 한 달 이자 낼 수 있는데 두 커플이 오면은 당연히 두 달 이자를 내고 괜찮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갔다가 이 학교가 좋대 그럼 그 동네로 이사 간다는 건 결론은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럼 그 근처에 좋은 대학교라든가 랭귀지 할 수 있는 학생 비자가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 그게 거리가 있다. 그럴 경우는 또 차를 사야 된다 이거죠. 엄마가 버스 타고, 예?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대학교를 가서 영어 연수를 받든지 대학교 수업을 들어. 그리고 자전거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와서 아이를 픽업을 해. 아니면 아이가 스쿨버스 타고 이제 왔어. 그럼 아이를 데려와서 밥을 먹여. 학교 수업을 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차를 사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립학교를 갔죠. 이제 캐나다의 공립학교를. 사립 안 된다 그랬죠. 공립학교도 좋은 학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곳까지 조기학을 갔다. 그 순간 벌써 이 사람들은 정말 뭐 경쟁의심이 강하고 불안한 인간들이, 한마디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인데, 그렇다면 공립학교의 학교 수준을 갖다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앤도버라든가 엑시터 세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아이를 보내도 과외를 시킬 사람들이야. 그리고 차를 타고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학원을 보낼 사람이라는 거죠. 앤더버 엑시터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심지어 사립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보내도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데 개인 교사를 붙이는데 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를 갖다가 보냈는데 학원을 안 보내겠다? 100% 보낸다. 그런 성격일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돈이 학비가 들어가 버리죠. 근데 엄마가 영어 연수가 아니라 대학교를 들어갔다. 아이들 교육을 하느라고 엄마가 만약에 잘못해서 여자야, 엄마야, 30대야, 40대 초반이야 하여튼 이 엄마가 F를 받았어.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좀 빨아줄 겁니까? 그냥 누워? 잠을 같이 자서 뭐 점수를 받을 거야?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교수한테 찾아가서 돈 한 100만 원 쏴주고 나 F 받았는데 좀 성적을 좀 좋게 주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마의 성적은 다 필요 없다 이거지, 한마디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왔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C는 받아야 돼. D를 받든지 C를 받아야 돼. 자기 전공은 무조건 C 이상은 받아야 돼. 필수 교양 과목은 다 C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았을 경우에
F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F를 2번 받았으면 그 학교에서 잘린다. 그럼 이 엄마가 단방에 학생 비자가 날라가는 건 아니고 다음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학교가 또 어디 있느냐 이거지.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그거 모르잖아요 사실. 다음 학교 또 학원에 갈 수도 있죠. 예? 기술 학원, 이민 비자가 학생 비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F를 2군데서 2학교에서 받았다. 그럼 잘렸다. 그럼 이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졸지에 이 아이가 갑자기 공립에서 사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 아이들이 자녀 비자라든가 배우자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음에 받은 학생 비자를 받은 사람의 조건이 바뀌어지면은 모든 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돈이 싸게 든다. 그리고 아이를 둘을 데리고 엄마가 갔다. 그랬더니 뭐 존나 돈이 싸게 먹히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집이 2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집 그리고 미국의 집을 그러니까 캐나다의 집을 2채를 운영해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럼 캐나다의 집들은 집이 넓지만은 사실 평당 단가로는 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똑같죠 한마디로. 집 한 채, 2채든 뭐 10평짜리 집이든 100평짜리 집이든 비용은 똑같이 든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한국의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집 2채를 갖다가 2집 살림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2집 살림을. 아빠는 아빠대로 이쪽에서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뭐 집을 팔아서 쪽방에 들어가고 아이들한테 돈 붙여도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남자가 쪽방에 들어가서 독서실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캐나다에 아이들과 엄마의 유학을 보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있어요. 돈이 졸라 많으면 이상 없는데, 근데 엄마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이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 학생 비자로 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럼 아이들이 공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갔다는 거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수업을 듣고. 그럼 거기서 썸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봐요. 나는 있다 보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결론은 이혼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누가 그랬잖아요. 캐나다에 갔더니 어쩌쩌쩌 몇 년 동안 돈을 갖다 투자하랬더니 이 여자가 이혼하자 그러더라. 뒤에 남자가 있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도 없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진짜 모텔에 들어가서 대낮에 섹스를 하든지 뭐 진짜 동양 남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나와도 누가 뭐라 아는 거야. 저게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마누라인지 뭐 알게 뭐야. 자기 자식들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갖다 보살핀다는 목적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 이제 감시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는지. 근데 점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면서 엄마가 감시를 못하게 되는 거야.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딸리니까 아이들은 좀 빠르죠 아무래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의 비밀을 아이들이 알았어.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도 막 나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의 비밀을 엄마가 알았어. 그럼 이제 엄마가 혼내고 그냥 한국으로 가지 안 되겠다 너희들 이러면 되는데, 엄마의 비밀을 아이들이 알았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으로 못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남편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못 가는 거야 한마디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의 비밀을 말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바람 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또 머리가 좋아.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유학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겠죠. 집안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아빠가 만약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무진이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내고 엄마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룸사롱이든 뭐 여자친구가 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설마 쪽방에 들어가서 자기는 절약하고 컵라면에 김치 쪼가리 먹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돈을 붙일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존나 인생 조졌을 때, 꼬였을 때, 그때 결론 쪽방 들어가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 그리고 학생을 데려갔다는 거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안전한 지역에서 집을 산다 이거죠. 집을 구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결론은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이가 2명이다, 엄마 하나다 그러면은 방학 때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나온다 그러면은 비행표가 3명분이라 이거죠. 왕복으로.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럼 또 반대로 아빠가 이상하네. 왜 안 오지? 오라는데 바쁘다고 안 오네. 그럼 아빠가 온다. 아빠가 올 수도 있죠, 당연히. 아빠가 갈 수도 있지. 그게 제일 낫죠, 사실은. 그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을 하지만은 결론은 똑같이 돈이 많이 든다. 조기 유학은 무지막지하게 돈이다. 근데 엄마가 정말 인텔리전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키웠어도 집에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캐나다의 대학원을 들어갔다. 진짜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엄마도 그 석사 받고 아이들도 뭐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졸업하고 이런 윈윈 시츄에이션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반대를 않는다.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다 같이 캐나다 유학을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박사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당연히 취직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조기 유학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자체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결론은 돈이 더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기 유학을 할 돈으로 엄마가 갈 돈으로 이게 결론 다 핑계예요.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가겠다 이런 이유가 결론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한마디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마누라가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 한마디로. 실제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럼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내도 충분하다고요. 영어 약간 좀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 좀 잘하는 거지 새끼를 만들 것이냐, 영어 잘하는 마누라와 이혼을 할 것이냐, 영어를 못하는 마누라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한마디로. 나는 쪽방에서 김치와 라면을 먹어도 행복할 것이냐, 아이들은 천조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면은, 또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미국 대학이라든가 캐나다 대학이라든가 유럽의 대학을 가는 것을 원할 것이냐, 어떤 걸 원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게 트렌드인지 아니면 유학원에서 신문사에서 광고를 내는 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1억 5천, 2억 정도 되는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 조기 유학을 보낸다? 조심하시라 이거죠. 아무리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데 보낸다 할지라도 결론은 숨어있는 돈, 숨어있는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쪽방에 들어갑니다. 쪽방에. 나중에는 번개탄 들고 돌아다녀야 돼. 번개탄. 예? 아시겠습니까? 또는 이혼하든지. 썸 탄다니까요. 썸 안 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 마누라가 뭐 몇 년 동안 없는데 그럼 썸을 안 타겠습니까? 썸 탄다는 말이 그 남녀 간의 그 about sex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와 부모와 함께하는 조기 유학. 이거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위험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